그러니까 오히려 A4를 먼저 타고 이 차를 타보니까 A4보다는 A6 차량이 뭔가 좀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이 주행 질감, 그리고 내가 좀 달리고 싶을 때 이 가속 느낌, 그러니까 제동, 그리고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 이 종합적인 거를 보면 괜찮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잘 만들었네요.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아우, 엄청 기네. 시승기를 찍는데 지금 비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외관씬도 찍어야 되고 야외에서 촬영할 씬이 엄청 많은데 이 걱정이 큽니다. 이 망할 비. 일단 이 아우디 A6 차량 1994년부터 생산 중인 아우디의 준대형급 세단입니다. 보통은 이제 94년도부터 A6라는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모델이 1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우디에 따르면 1968년에 아우디 100이라는 모델을 아우디의 시초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 8세대 모델이 되고요, MLB 에보 플랫폼을 적용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2019년 10월에 출시를 했고요, 초기 출시에는 가솔린 엔진만 적용해서 판매를 하다가 2020년 4월부터 디젤 엔진까지 적용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을 좀 보면 이 시장도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경쟁 차종으로 보면 벤츠 E클래스, 그리고 BMW 5 시리즈, 렉서스 ES, 볼보 S90, 그리고 제규어 XF, 그리고 국내 차량으로는 제네시스의 G80 차량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판매량을 좀 보면 수입차 기준으로 벤츠 E클래스가 1위, 그리고 2위가 BMW 5 시리즈, 그리고 마지막 3위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A6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정식 명칭, 이게 엄청 길더라고요.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판매 가격은 7,272만원, 이건 정식 가격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L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 그리고 변속기는 에스트로닉 7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52마력, 최대 토크 37.7kg 포스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A4 차량 같은 경우가 40 TFSI 모델이었고, 지금 이 시승차는 45 TFSI 모델이니까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스펙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좀 왠지 이 달리기 성능이 살짝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은 1.8톤 수준이고요, 복합연비는 11.4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이 차량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경우는 전륜 전부 다 멀티링크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A4 차량이랑은 기본 세팅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방지턱을 좀 넘어가 보면 그렇네요. 지난번에 그 A4 차량이랑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일단 첫 느낌, 이 주행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잘했지? 이게 넘어갔을 때는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이 모션을 취해 주는데, 이게 방지턱을 넘어갔다가 떨어질 때 보통은 이 후륜 쪽에나 아니면 전륜 쪽에 바운싱이 살짝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이게 앞뒤 전후로 이제 피칭이 좀 과하게 들어오는 자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아우디는 정말 세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방지턱을 타고 넘어갔을 때 그 약간의 단단함도 유지를 해주고, 거기에 부드러움의 기초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 세팅이 굉장히 참 세팅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성향을 조금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차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음. 이 소음 대응을 정말 잘해줬어요. 이 방지턱 구간 테스트하는 요 구간이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서 사실 노면 상태가 좋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 소음이랑 이 각종 소음들의 대응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곳곳에 이 요철이나 이게 조금 심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에서 충격이 팍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충격부도 거의 다 외부에서 상쇄를 시켜서 운전자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거 굉장히 편안하게 밖에서 다 대응을 해주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차감, 컴포트를 중시한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중시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세팅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세팅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좀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이 차량 등급으로 보면 준대형급 제가 시승한 게 제네시스 G80 2세대 모델 시승했고요. 그리고 그랜저는 약간 조금 그레이드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준대형급이니까 그랜저, 그리고 얼마 전에 KA 차량도 시승을 했죠. 요 느낌은 제네시스 G80이랑 약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용 부분은 확실하게 이 A6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전에 탔던 KA 차량, 그거랑 이 차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승차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KA 차량 같은 경우는 바운싱이 좀 많았어요. 타고 넘어갔을 때나, 그리고 이 연속된 코너, 특히 이런데, 여기도 잠깐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볼까요? 바꿔놓고 수동으로 빼서 이렇게 넘어가서 유조를 좀 격하게 넘어가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 직전에 KA 시승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지턱 넘어갔을 때 일단은 이 바운싱 자체가 조금 허용하는 편이라 이렇게 출렁거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친구는 방지턱을 아무리 급하게 넘어가도 정말 부드럽게 이 부드러운 세팅을 끝까지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방지턱을 타고 내려올 때 이 바운싱도 상당히 억제를 시켜놔서 굉장히 세팅을 잘했어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세팅이면은 위험한데? 이거 제가 참. 일단 1열 실내 옵션을 좀 설명드려 볼까요? 일단 이 보이는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기존에 저희가 시승했던 아우디 차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해상도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인성 부분에서 나쁘지도 않고요. 이 정보 표시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계기판 컨셉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스타일 자체는 지금까지 A4랑 Q8 이렇게 두 가지 차량을 시승해 봤는데, 계기판의 구성은 Q8 차량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이 좌우측에 온도랑 연료 게이지, 상단 쪽에 이제 경고등 디스플레이 요거에 있는 거 보니까 구성은 Q8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이 차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이라 이 대시보드는 전부 다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인레이는 파인 그레인 애쉬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인레이 자체가 이 센터 콘솔 라인, 그리고 이 대시보드, 이거 좌우측 도어 트림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은 어두운 톤의 나무 재질로 표현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
기존에 A4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 송풍구 자체가 조수석까지 이렇게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또 막혀져 있어요. 그건 좀 차이가 있네요. 이 보이는 디스플레이, 이 상당 쪽 디스플레이는 10인치, 하단은 약 8.6인치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우디 차량에서 사용했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어도 일단 지원을 하고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 디스플레이는 이 차는 지금 4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1열 쪽에는 지금 좌우 독립으로 개별 설정할 수 있는 온도, 지금 그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터치인데 햅틱 피드백이라고 해서 약간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동작을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1열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발밑 온도 설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방향제, 뭐 이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제는 그럼 채워줘야 되는 건가? 참 그것도 신기하네. 이 센터페시 하단 쪽에는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후방 모니터, 그러니까 주차 관련 이 모니터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360도 어라운드 뷰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길들여지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전자식 변속기 레버, 우측에는 이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차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의 센터 콘솔은 생각보다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충전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선 충전 기능 핸드폰 올려놓으면 실질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아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USB 포트는 이 안쪽에 C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성분들이 운전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틸트랑 텔레스코픽 기능은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참 편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쪽 운전석 좌측 부분에는 이제 조명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전에 A4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식으로 온오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는 QHR이랑 똑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이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수납함이 있어요. 이 수납함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써보면. 저도 이 수납함을 예전에 제 차 그 428i 차량 타고 다녔을 때 이 수납함, 그 친구도 여기 수납함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크진 않은데 깊이가 좀 있어요, 깊이감이. 그래서 핸드폰 넣거나 지갑 넣을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은근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지금 이 차량도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뭐 어차피 이 기능은 지난번 A4 차량이랑도 같이 써봤지만 뭐 그래도 웬만큼 이 앞 차간거리에 잘 따라가고 잘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기능입니다. 써보면 이 핸들, 이 디자인, 구성, 그리고 이 컬럼 구성들은 기존에 시승했던 아우디 차량이랑 동일합니다. 옵션 중에 참 이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지금 카메라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좌우측 요 안쪽 사이드 미러 안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램프가 점등이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난번 차량은 이렇게까지 밝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건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차만의 좀 특이한 거, 기존에 제가 A4랑 QA 차량을 그래도 오랜 시간 롱텀 시승을 했는데 이게 못 본 것 같은데, 이 안전벨트 버클에도 이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보면 잘 보여요. 여기까지 조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 도어 트림 그리고 전면 대시보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센터 라인 쪽으로, 이 센터 콘솔 라인 쪽으로 해서 연결이 굉장히 길어서 밤에 봐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뭐 이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이 1열 쪽의 옵션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우디 A6 45 TFSI 모델 한번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 전자식 변속기는 우측으로 밀면 이렇게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프락셀. 우와. 이야, 이거는 위험한데. 우와. 일단은 수동 변속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6,000에서 한 6,500 그쪽까지 올라가면 일단 자동으로 변속이 돼요.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변속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이 가속감 사실 지난번 A4 차량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차량 2.0 터보 엔진 치고는 상당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반에 풀악셀을 절개하고 튀어나갈 때의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이 서스펜션 세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고속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부드러움이 있지만 또 안정감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응을 상당히 잘해줘요. 이건 세팅을 잘한 거예요. 아까 그 과속막진터 구간에서 테스트했을 때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좀 달리면 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기본적인 이 차량의 거동 자체도 안정감 있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세팅을 잘했네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속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의 거동 자체도 안정감이 충분하고요. 이 계속 칭찬만 하네요. 이야, 씨. 여기서 급브레이크. 일단은 가속감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고속주행 잠깐 해봤지만 이 정지호 가속에서도 만족감은 높은 편이에요. 장점으로 조금 꼽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차가 쿼트로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보통 구동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아예 출발할 때도 스피드감 자체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초반부터 차량의 가속을 밀어붙이는 이런 느낌은 되게 좋네요. 그리고 제동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게 오늘은 비가 좀 내려서 노면이 조금 그래도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제동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는 제동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기본기, 지난번 A4 차량도 그랬고 QA 차량도 그랬지만 이 기본기 쪽은 정말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A4를 먼저 타고 이 차를 타보니까 A4보다는 A6 차량이 뭔가 좀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이 주행 질감, 그리고 내가 좀 달리고 싶을 때 이 가속 느낌, 그러니까 제동, 그리고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 이 종합적인 거를 보면 괜찮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잘 만들었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씬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비가 와서 외관씬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관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비가 그쳤네요. 다행입니다. 일단 전면 쪽 보시면 이 A6 차량 같은 경우는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천의 QA 차량이라는 다른 부분은 전면 쪽에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차는 후면 쪽에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그릴을 보시면 전 세대보다 그릴 사이즈가 엄청 커졌습니다. 이 커진 게 이 가로폭으로 많이 커졌기 때문에 뭐 실제로 보면 크롬 라인도 적절하게 섞여서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보이는 요거 좌우측에 지금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레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측면 쪽 보시면 휠 타이어는 225mm의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았네요. 이게 지금 프리미엄 트림의 차량이라 멀티스포크 타입의 디자인이 적용된 휠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5암 타임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표면 처리, 이게 색감 처리를 좀 잘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휠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측면 라인에 보면 휀다 쪽에 S라인 배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S라인 패키지 익스테리어 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대에 비해서 전장, 휠 베이스, 그리고 전폭, 이 부분이 한 10에서 15mm 좀 커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차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한 15mm 정도가 낮아졌어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길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해서 보면은 약간은 좀 작은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그래도 시야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사각지대 경고 장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뭐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사이드미러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드 리피터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일단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무릎 공간은 주먹 그래도 한 2개 이상 정도 들어가고요. 헤드 공간, 머리 공간은 주먹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머리는 닿진 않네요. 뭐 일단은 공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2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일단 송풍구는 이 센터 콘솔 뒤쪽에 일단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좌우측 측면에도 이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차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포전 타입의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좌우 독립으로. 이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시거잭을 자꾸 넣어주네. 유럽차는 시거잭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나 봐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우디 차량 시승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도 굉장히 편하네요. 편하고, 조금 특이한 건 제가 이 운전석만 지금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해왔는데, 이 운전석 시트보다는 이 뒷좌석 2열 시트가 좀 더 푹신한 느낌이 납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센터 쪽에 생각보다 그 돌출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있어서 가운데는 승객을 탑승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시트 각도도 그냥 괜찮은 편입니다. 살짝 세워진 느낌도 나고, 아니면 조금만 더 누웠으면 하는 그런 기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세팅에서도 그렇게 불편함은 없으니까 편안하네요. 후면 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LED 테일라이트,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없었는데, A4 차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전면에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안 들어가고 후면 쪽만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탔던 Q8 차량 같은 경우는 전후면이 다 그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거 배기구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배기구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디자인이고요. 배기구는 범버 안쪽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용량은 한 530L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500L가 넘으면 트렁크 공간에서는 부족감을 느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2열 시트까지 폴딩을 시킬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트렁크 뒤쪽에도 11V 파워 아울렛 소켓을 마련했다는 거,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 A6 45 TFSI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하자면 일단은 차량 기본기 가속력 부분에서는 2.0L 터보 상당한 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스펜션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과속 방지턱 구간에서 그랬지만 고속 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확보해주고, 그 사이에서도 부드러움을 좀 추구해주기 때문에 승차감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오늘 지금 비가 와서 노면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제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속력, 승차감, 제동, 이 차량의 기본기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도 장점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은 아니고 제 개인 취향인데, 휠은 안 이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우디의 A6 45 TFSI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차, 좋은 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